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자 관망 심리가 짙게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자금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약간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어가고는 있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더 잘 가기 위해서 지금의 조정은 약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 가고 있는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면요. 현재 양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0.08% 상승한 2,869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전에 그 하락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인데요. 0.24포인트 하락한 8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사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천탕제약 같은 특정 제약 바이오주 위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꾸려보면 좋은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과 테마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육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마지막 항상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리는 순간 포착 종목 더해서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원탑 종목은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장중에 모든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에 고민도 함께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바로 실시간으로 QR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모두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함께할 대표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의 준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전략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원탑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발언은 나왔는데 좀 그 시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관망 심리로 풀어가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CPI 지표도 나올 걸로 이제 기대되면서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 심리가 강하게 좀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미증시가 이제 보합 구간에서 거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뭐 최근까지는 긍정적인 그런 기류가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뭐 계획에 관련돼서는 이미 좀 함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시장이 조금 하락을 연출할 그런 뭐 소스가 있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CPI라든지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런 뭐 전체적인 것들,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사실 이제 경계감이 시장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이제 뭐 시장에서 사실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이제 잘 가요. 네, 잘 갑니다. 국내 증시만 유독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동안의 우리 장세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현재 이제 미국 증시에 비례했을 때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미증시가 강세를 보여도 국내 증시가 좀 동조화되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연출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 뭐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금리 인하를 좀 시기적으로 아직 뭐 가능하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 좀 같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 시장은 뭐 그동안에 사실 이런 악재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정적인 스탠스에 대한 악재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반기 정말 중요하게 전략을 잘 잡아서 그래서 이제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좀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가고 오늘 이제 주도 업종이 사실 뭐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주도 업종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숨죽이고 있는 뭐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HBM, 뭐 CXL 뭐 이런 업종들 오늘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 담아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수익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그 악재를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잘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도 또 잘 갈 때도 저희는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수익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강한 현대로템 저희가 실제로 수익까지 안겨드렸었죠. 오늘 받아가신 분들 12%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에이징랜드의 경우 저희가 이틀 전이죠. 월요일에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저희 방송 중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지금 7%의 수익률 가져가신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과 대응까지 모두 받아가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나도 내 계좌에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수익률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 단타 종목들도 전략 다 잡아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타점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인증이 함께하는 방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로템 또 직접 로이 대표님께서 잡아주셨었고 현재 지금 오늘 기사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폴란드형 K2 전차 본 계약을 위한 또 신규 합의서를 채택했다라는 또 기사도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었는데 이 종목 직접 잡아주셨었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좀 공략을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수출 관련된 이슈가 가장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상단에서 이건 뭐 추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그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타 종목들처럼 분명 이제 대장주이긴 한데 타 종목들처럼 시세 반영이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에 비례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가 그다지 뭐 고평가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이게 저점이 아닙니다. 분명 그 차트상에서는 고점에 분명히 그 위치하고 있는데 차트상에서 이게 고점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에 대해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진 모멘텀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번 눌림목이 사실 박스권 하단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38,000원에 잡으면 좋겠지만 뭐 36,000원까지 오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36,000원대까지는 오진 않았고요. 38,000원에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종가죠. 42,500원에서 1차 매도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신고가 돌파 43,450원대를 좀 돌파하는지 체크까지 해보자. 충분히 지금 같은 이런 모멘텀에서는 분명히 이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진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오늘 윗골을 좀 달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강세입니다. 지금 엄청난 뭐 사실 이제 수주 잭팟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강세도 사실 뭐 추가적인 강세도 좀 예측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시각에서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세가 더 나오더라도 조금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6,000원에서 38,000원 사이가 좀 적정한 구간이 아닐까 매수하기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 종목은 좀 남은 우리 이제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남은 잔량은 좀 길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가 꽤 나왔기 때문에요.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대로템 정말 자주 공략을 했었죠. 로이 대표님의 또 전문 종목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로템으로 함께하는 방에서 수익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시원하게 저희가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수익 리뷰 해볼까 해요. 저희 에이징랜드 월요일에 원탑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원탑 종목으로 드리자마자 무려 하루 만에 어제 진입을 해서 오늘 또 수익을 냈거든요. 함께하는 방에서 수익 인증이 지금 7% 수익률 받아가신 분들 저희 원탑 종목으로 드리면서 지금 또 에이징랜드 반도체 관련해서 주셨었고 그때 당시에 또 그 글로벌 넘버원 파운드리 업체 TSMC 또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기도 하잖아요. 에이징랜드 전략까지 잡아주셨었는데 오늘 수익률까지 실제로 안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또 공략을 하셨을까요? 자, 일단 가장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봤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거 너무 좋은데 뭐 최근에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뭐 좀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전에 우리가 7%대 수익 말씀드렸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10%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더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목표가까지 좀 설정을 해드렸어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대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차트 보시면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한 4만 원 부근에서 우리가 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원탑 종목인데 4만 원 부근에서 담아야 되는 이유로 제가 이제 다중바닥이다. 요거는 이제 탄력적으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뭐 너무 강한 지지라인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뭐 제가 목표가를 5만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5만 원까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뭐 괜찮은 수익률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5만 원이 돌파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뭐 한 6만 원까지는 추가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지지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기회가 오는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지라인 이탈한다든가 혹은 이미 지지라인을 벗어났던 뭐 반등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이 좀 지배적이고 최근에 이제 이런 뭐 강한 지지라인에 와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배우셔가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도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5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직접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월요일에 드리고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현재 강한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셨을 때 5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더더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었는데 그때 함께하는 방에서 이 종목 잡아가신 분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10%까지 수익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내 계좌에도 이 정도의 수익 지켜봤으면 좋겠다. 전문가님들이 주신 종목 전략까지 잘 잡아서 나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방송 중에 미처 풀어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들,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하는 방에서 오늘 질문이 나와서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액침 냉각 관련주 다뤄드렸었고 어제 GST 종목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 흐름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액침 냉각 관련주는 계속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 전력을 좀 오래 가져가면서 식혀주고 하는 역할들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개인적인 건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저점 매수 좀 남들보다 빨리 매수를 할 거면 선침해 개념으로 생각하실 거면은 지금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보긴 봐요.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좀 흐름을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뭐 전방 산업이나 뭐 대형 기업이나 뭐 지금 최근에 이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세는 사실 종목의 시세는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개별 장세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게 좀 하나의 테마로서 같이 좀 상승세가 수급이 몰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선발주들 공략하고 후발주들 공략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순환 과정 안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좀 일시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테마가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선침해 개념으로 보면 좋지만 네. 요즘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거를 막 몇 달씩 끌고 가서 이렇게 잘 하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왜냐면은 그거를 오히려 리스크라고 생각하시거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이게 이슈가 시장에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요즘 보세요. 반도체 이슈가 나왔다, 뭐 조선 이슈가 나왔다. 이슈가 나오면 이게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만 움직여줄 뭐 이슈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그 섹터를 보시면 돼요. 그 섹터가 정말 그동안 주도 산업이었고 우리 국내에서 전방 산업이고 정말 이슈몰이가 되어 있는 업종이다. 그런 섹터다. 그러면은 이게 이슈가 사실 이제 똑같이 큰 게 나오더라도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지금 당장 어차피 미래에 대한 그런 미래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액심 냉각도. 그렇지만 조금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인 접근을 지금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미래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지만요. 현재 시장의 흐름상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액침 냉각 관련주 이슈가 나왔을 때 빠른 대응하시는 걸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고민도 나눠보실 수가 있고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대표님들께서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만 받아보셔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실시간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바로 모든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저희가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들고 왔습니다. 전력설비 관련해서 저희가 6월에서부터 계속 또 얘기를 다뤄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전력 테마 강합니다.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노후화된 전력 설비들에 대한 보강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전선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관련해서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까지 전선 관련 ETF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런 전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전력 관련주들 강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두 종목 한전산업과 대원전선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 종목 중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짚어주실 건가요? 저는 뭐 10중 8구 한전산업. 10중 8구 네.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한전산업이 근래에 정말 강세예요. 네. 강세인데 일단 말씀 잘 주셨지만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은 뭐 우리가 싫든 좋든 해야 되는 산업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인프라의 뭐 전선이라든지 전선 교체라든지 뭐 보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업종들이 앞으로 정말 지금도 수출이 거의 뭐 50% 이상 늘었고 네.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주식시장은 뭐예요? 기대감? 그렇죠. 우리 근데 움직이죠. 주식시장은 네. 어쨌든 현물 시장에 우리가 빗댔을 때는 네. 어쨌든 주식시장은 모든 뭐 경제 지표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선반영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주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까지 어땠나요? 최근까지 그래도 좀 조정을 받았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네. 저가 기준으로 네.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나요? 현재 좀 많이 올라 있긴 그렇죠. 하죠.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지금은 선반영됐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럼 사실 좀 하락도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기준에서는 건가요? 네. 뭐 LS 에코에너지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막 어디 그 해외에 나가서 네. 수주를 받아서 정말 뭐 실적을 창출해내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크게 뭐 무리가 안 가겠죠. 네. 근데 이게 하나의 그 전력 설비라는 그 테마 안에서
오늘 장전에도 분명히 AI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거고 주가가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반영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결국 지금의 이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엄청 더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 지금 그래서 네. 골라야 하는 이유가 네. 한전산업 같으면은 원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원전 산업의 사실상 뭐 핵심이잖아요. 네. 원전 섹터의 핵심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이 두 종목을 갖다 공략을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 섹터도 네. 사실 이슈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뭐 수주액이 거의 뭐 30조에 달한다. 로또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걸 따졌을 때 아니 사실 뭐 밥상 잘 차려진 거여서 먹고 싶지. 뭐 굉장히 고급 뷔페 가서 먹고 싶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네.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진짜 먹을 게 많은 것들에 가서 뭔가를 챙겨 먹는다라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유리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전력과 네. 원전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한전 그렇죠. 산업으로 네네네. 공략해 주시는 걸로. 네. 그리고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난리잖아요. 네. 원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난리인데 이게 결국은 뭐 앞으로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전력 설비에 올인되어 있는 기업, 전선에 올인되어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시세에 대한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전산업을 드렸고 사실 이제 차트상에서는 두 종목 다 뭐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52주 신고가다 보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더 어떻게 된다라는 건 사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차트상 뭐 기술적으로 어떻고 말고 이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의 상승분은 뭐 수주에 대한 이슈, 수주에 대한 모멘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렴 더 많은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모멘텀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걸 더욱더 좀 권고드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오늘 보여드린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차트상 흐름으로 좀 어떻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했을 때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한전 산업을 오늘 1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을 나도 좀 공략하고 싶고 진입하고 싶은데 어떤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좀 전문가님들의 의견까지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전략들, 종목들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수익 정말 많이 안겨드렸었죠. 오늘만 해도요. 저희 에이징랜드 월요일에 드렸던 원탑 종목 하루 만에 7%, 현재 종가 기준으로 10% 가까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저희 12% 수익률 오늘 함께하는 방에서 수익 인증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원탑 종목을 제외하고 저희가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단타 종목들도 순간순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받아보시고 빠르게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모든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 모든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갤럭시 링 관련주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디데이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밤 10시, 파리에서는 3시 진행이 될 예정이죠. 현재 이 행사가 파리 올림픽 26일 개막을 앞두고 굉장히 인기가 뜨겁습니다. 주변의 5개 광고판에도 굉장히 많이 삼성 관련된 갤럭시 광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여기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더 파리 올림픽과 맞물리면서 더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 폴더블 폰 시리즈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폴드 6와 함께 이 회사의 첫
스마트 반지죠. 갤럭시 링 그리고 버즈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AI 폴더블 폰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는 점 같이 기대감 가져가면서 관련 수혜주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그리고 지니틱스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지니틱스는 휴대폰, 모바일, 태블릿, 전자제품 등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또 회사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더 유망하게 좀 꼽아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 인터플렉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그 Z 플립도 나오고 폴더도 나오고 뭐 버즈도 나오고 링도 나오는데 네. 사실 링이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모바일 쪽보다는 그 휴대폰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좀 많이 부각이 돼 있는 인터플렉스를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 인터플렉스가 하는 일이 FPCB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결국은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차지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접히는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신문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모바일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좀 또 이제 그 링에도 이게 확실히 많이 좀 링의 판매율에 따라서 좀 동조화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미래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오늘 네. 시장에서는 살짝 빠지곤 있거든요. 네네. 두 종목 다. 그러면 이거는 좀 공개와 동시에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선반영이 돼서 지금 좀 하락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공개가 되면 더 빠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이제 이런 하나의 물체가 네. 시장에 나왔을 때는 네. 전으로 기대감이 반영되고 이후로는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래서 지금 좀 기대감이 이미 많이 좀 나온 건가요?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 앞서 갤럭시 링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엄청난 시세가 또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사람들이 이거를 뭐 기대하지 않나 봐요. 그럼 저희 좀 어느 시점에서 좀 공략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사실은 우리가 차트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시장에서 뭐 음봉을 만들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추세가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좀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 이제 갤럭시 링은 뭐 언팩 행사가 끝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다 보면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플렉스의 그 FPCB 이게 앞으로 진짜 그 이 기업에는 그 거의 지배적인 매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갤럭시 결국 테마니까 그 갤럭시 링에 따라서 조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요즘 투자자분들 기준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행보하는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 조금 저점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지금 차트상에서는 한 13,000원대까지는 13,000원대 위로는 조금 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 안에서 좀 움직여 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치가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추세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2라운드 저희 갤럭시 링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언팩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인터플렉스와 지니틱스 두 종목 중에 인터플렉스를 꼽아주셨는데요. FPCB 앞으로 또 지배적인 매출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제대로 된 이슈가 나온다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터플렉스 꼽아주셨습니다. 2라운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까지 모두 잡아가시면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잡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드렸던 원탑 종목이었죠. 에이징랜드, 로이 대표님이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원탑 종목 에이징랜드 공략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이 타점대로 잡아가신 분들 오늘 많게는 10% 그리고 7% 이상의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이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현대로템의 경우 오늘 12% 가까운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 다 잡아드렸었고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때그때 전략에 맞게 저희가 대응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이렇게 수익도 직접 내보실 수가 있고 이것만 보셔도 낼 수 있는 수익들까지 저희가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QR 간단하게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 단타 종목들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고민도 남겨주시고 종목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3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방산 관련주에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현재 김선호 국방부 장관이 호주를 또 방문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호주에서 개최되는 한호주 국방 방산 협력 컨퍼런스를 또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양국의 정부 기관부터 주요 인사들을 또 만날 예정이다 보니까 방산 관련주들이 또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현대로템은 저희가 오늘도 수익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 번 더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오늘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알 것도 같아요. 네, 다 아실 겁니다. 네, 또 로이 대표님 하면 또 현대로템으로 수익을 정말 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럼 다시 한번 현대로템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좀 단순한 이유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수출 모멘텀 관련돼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뭐 괜찮아요. 오히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더 크다라고 봐도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트램, 수소 열차 네.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이게 상용화 지금 전 단계인데 결국은 이게 상용화 세계 처음이잖아요. 네. 상용화가 됐을 때는 정말 엄청난 모멘텀이 생겨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현대로템이 어떤 기업이었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에서 네. 돈 못 버는 돈을 까먹는 기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에서 이 열차 만드는 기술을 배워와서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부각을 시키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비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주가가 4만 원대인데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불과 이제 몇 거래일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 이 종목 지금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서 많이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국내 증시가 상반기에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이제 고가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접근성이 좋은 종목들이 어차피 똑같이 5% 10% 올라갈 거면 접근성이 좋은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반영을 했고 제가 이제 차트상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단에 현재 지금 그 상승 이후에 박스권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구간 상단 돌파가 좀 나와준다면 정말 그때는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돼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상승 이제 상단 구간에서 저항을 정확하게 받아버렸죠. 그래서 이런 건 다 봤을 때 앞으로의 이게 모멘텀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저항대를 돌파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는 정말 시세 분출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42,500원의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내가 현대로템 관련돼서 조금 기업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뭐 현대로템에 대한 비전을 봤을 때 좀 지금 진입은 하고 싶은데 너무 고가야. 상대적으로 차트가 너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거는 비중 싸움이거든요. 지금 뭐 내가 한 이 종목에 한 20%, 내가 가진 비중의 20%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고가라는 부담을 안고 뭐 5%, 10% 매매할 게 아니라 2%만 그냥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정찰병? 네. 정찰병 개념으로 한 2%만 진입을 해보셔도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네, 3라운드는 저희가 방산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로템을 꼽아주셨고요. 아무래도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종목 모두 좋습니다.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수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지금 몸집이 좀 무겁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진입하실 때 약간의 부담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대 로템은 지금 한 종목당 지금 가격이 4만 원대라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부담이 좀 적은 정도이고요. 여기에 또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수소 전기 트램이라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그때는 또 엄청난 모멘텀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철도 관련해서도 많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비중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전략도 다 잡아드리고 고민도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로템 실제로 저희가 수익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또 로이 대표님께서 공략을 위주로 해주시면 매번 수익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공략을 했을 때 저 12%라는 수익률, 그 이상의 수익률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징랜드 월요일에 드렸던 원탑 종목 실제로 수익까지 많이 받아가셨으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도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전략까지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모든 종목과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나 교육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교육과 원탑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책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수출 이슈가 가장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거죠. 최대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 이게 뭐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상승은 가장 큰 원인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원전주들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이번 기회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내가 그동안 힘들게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바이든이,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법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조금 빠르게 뭐 기존에 있던 이러한 뭐 정책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뭐 금리라든지 그리고 뭐 그 재원에 관련돼서 뭐 이러한 종합적으로 좀 이제 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지속적으로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게 뭐 앞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해외 원전 그리고 방산 전략 수주 5년간 정부에서 8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 원전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은 원전주들은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급등하는 성향이 있지만 사실상 이게 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당일 상승이 나왔어요. 당일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결국은 수출 관련돼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확실한 로드맵을 좀 설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중장기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보시면은 원전이라는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순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후발주가 오늘 대장주가 되고 오늘 대장주가 뭐 내일의 후발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 이슈라든지 재료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 종목은 후발주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제가 이제 딱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시총이 작은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서전 기전이 조금 많이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서전 기전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이라든지 우리가 하나의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후발주로 가는지까지를 좀 미리 파악해 두시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일단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업력이 좀 긴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송전 철탑 이런 것들이 그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매출입니다. 매출, 실적인데 여기에 또 전기요금 정상화 이건 뭐 조금 된 거지만 정상화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은 전기세가 이게 정상화가 아니라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 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집에 잘 없는데 네.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가전 많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애호가죠. 네. 뭐 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연결돼 있고. 근데 전기세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정상화됐지만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은 흑자 전환인데 추후에는 적자보다는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말해 주는 게 결국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을 보면은 결국 단기적인 정부 정책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최근 들어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난 뒤에도 조정 이후에 또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3일 연속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오늘도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뭐 양전한다면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전이 최근에는 우리가 과거에 알던 그런 원전주들이 아니라 정말 힘이 실린 힘이 강한 그런 원전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차트상에서는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왔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추세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상단에서 변곡점 형성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 저는 이 고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돌파한다라고 봐요. 물론 그 결과를 봐야겠죠. 우리가 수주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에 대한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또 수주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 서전기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전기전은 원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수출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상한가를 찍어준 종목이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주가가 보시면은 항상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크게 갑니다. 대장주라고 하죠. 근데 시총도 가벼워요. 자, 이 종목 상승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 나는데 또 윗골, 아랫골이 달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오늘 종가에 한번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가 베팅 한번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자력 전기 부문에서 이 최고 등급이죠. 이 Q클래스라는 기술력을 뭐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지금 뭐 원전 이슈가 굉장히 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사실 시장에서 좀 어제 상승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게 분명히 오늘 종가에 진입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만큼 수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뭐 모레까지 우리 한 3거래일 기준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종목은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원전 계측 제어 장비 정비 사업을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슈에 주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뭐 우진도 그렇고 이 계측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원전을 신규 건설을 할 때는 계측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많은 수혜를 항상 보면 그랬듯이 좀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주 배우고 있죠. 이렇게 기파령 패턴 이후에 저항권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유심히 봐야 돼요. 왜 그러냐?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만큼의 비슷한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추가 시세가 안 나왔으니까 원전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짧은 구간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고, 이 종목 외에도 사실 원전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오늘 원탑 종목도 사실 원전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원전보다는 조금 뭐 원전 관련된 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또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원탑 종목은 좀 다른 걸로 구성을 했어요. 원탑 종목 보시기 전에 우리 앵커님이 정리 한번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에서 관심 종목과 테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차트상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세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잡아주셨던 보성파워텍 저희가 보고 왔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 중 오늘까지 양전하면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공략하기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셨고, 서전기전의 경우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승분을 가장 높게 형성하기도 하는 종목인데 오늘 어떻게 공략할지까지 살짝 짚어주셨고요. 우진엔텍의 경우 원전 신규 건설할 때 계측 장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가져와 주셨습니다. 새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의 전략, 타점까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탑 종목은 원전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또 다른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테마에서 또 원탑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조선 기자재 오.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준비를 일단, 해주셨습니다. 네네,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뭐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것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산업의 핵심 기자재인 이 대형 선박용 엔진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공급하는 이 종합 엔진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엔진 기술 개발의 선도주자고요. 그리고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이 무려 세계 2위나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방 산업, 우리 지금 조선업이 어떻죠? 조선업 굉장히 좋습니다. 자, 조선업의 호조로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기타 등등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 매출 1조 원대 클럽에 뭐 가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뭐 기대감이 잔뜩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까지 같이 보실 건데,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사실 뭐 고점 이후에 조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업 사실 차트 보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지금 뭐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그거와 다르게는 조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 횡보 이후에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관련된 기업에서 엄청난 수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엔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친환경 엔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엔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가는 고점이었지만 조정이 나온 지금도 진입하기 늦지 않았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자세한 전략과 뭐 종목명은 사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 원탑 종목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방송 이후에 함께하는 방에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대표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